경제 신문을 읽어줘. 24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동산 23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 상승폭 축소.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영향. 지방은 아파트 하락세 이어가. 지난달에는 주말에도 손님 상담이 많았는데 이달에는 덜하네요. 매수 문의가 있는데 호가 조정이 안 되니까 거래가 연결이 안 돼요. 한국부동산원은 29일 발표한 8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26% 오르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지난 3월부터 오름세를 탄 서울 아파트 값은 8월 둘째 주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0.32%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2주째 상승폭이 둔화돼 매수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마포, 용산구 일대 서너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다고 했다. 오늘 발표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000건으로 평균 6,000건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9월 달에 거래량이 얼마나 될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 가격과 매물 가격이 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서 높아진 가격에 수요자들의 관망세를 보이자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전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수주 풍년의 방산, 철도, 조선 ETF 각광. 방산 ETF 석 달 새 17% 상승. 현대로템 철도 최대 수주 이어 폴란드 K2 수출로 방산 호재. 조선도 장기 호황 사이클 진입. 방산, 철도, 조선 업종에서 수주가 쏟아지며 하반기 주도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업종은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한 실적 개선이 예상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선 업종은 장기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방산 업종은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철도는 대장주의 현대로템이 미국, 이집트 등 굵직한 해외 수주를 기록했다. 관련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러스 K방산 ETF는 5월 2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최근 3개월간 16% 상승했다. 이 상품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오션 등으로 주요 구성 종목을 한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정비에 관련해가지고 배 수주를 받았습니다. 조선업종은 장기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주가 상승세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총 144만 TEU,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로 이는 올해 연간 발주의 79%에 해당하는 경우다.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컨테이너 수주는 총 184만 TEU로 지난해 연간 수주량인 157만 TEU를 15% 초과하는 수치다. 이러한 발주량은 1996년 이후 7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한용수 연구원은 대만, 독일 등 메탄올 및 액화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을 발주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주 또한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각국의 방위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135억 달러 수출한 것에 비해 48%나 증가한 수치다. 실적, 금리 쌍거리 바이오 주도주로 부상. 미국에서 입지 넓힌 SK바이오팜 이달 들어 28% 가까이 올라. 외국인 3바 2천억 순매수 피벗 선언 더해지자 상승 박차.
이달 들어 증시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제약 바이오주가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며 줄줄이 상승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K바이오팜과 휴젤 등은 실적이 끌고 금리가 미는 형태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주요 바이오 종목들로 구성된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 오른 2347.39에 마감했다. 제약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또한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52%, 1.23% 상승했다. 최근 폐암 치료제가 미국 상품의 약국,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산업 특성상 자본 비용을 움직이는 금리 인하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금리 상황에서도 매출이 발생하는 대형사와 달리 연구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바이오 산업은 이자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식 뛰어넘는 채권 수익률, 금융위기 이후 처음. 미국 주식 채권 기대 수익 차이 1득앱 16년 만에 역전돼 AI 과열 우려에 증시 고점 넌. 고금리 막바지 채권 매력 속 한국 증시는 기업 저평가 여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채권의 주식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었다. 연이은 인공지능 주도주 중심의 상승세가 증시 기업 가치 부담이 커진 반면 고금리 환경 속 채권의 투자 매력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상 일드갭이 낮거나 마이너스를 보이는 건 주식과 비교해 채권이 저평가돼 있음을 의미한다. 주식 대비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진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달 27일 기준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의 실러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한 기대 수익률은 2.76%다. 실러 PER은 지수 과거 10년 평균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경기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83%를 기록했다. 현재 주식 채권 기대 수익률 간 차이인 일드갭은 마이너스 1.08%포인트다. 일드갭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줄곧 플러스 구간을 유지해왔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보다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S&P 500 지수는 522%나 급등했다. 와, 대박이네.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건 AI 모멘텀에 따른 증시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는 2023년 이후 각각 46.52%, 78.99% 올랐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5%까지 빠르게 인상하면서 채권 투자 매력은 높아졌다. 단기채는 고금리 이자 수익을, 장기채는 향후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주식에만 집중하기보다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섞는 유연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았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적용한 기대 수익률은 11% 수준이다. 미국 증시와 상반되는 수치로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가 이익 대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의 1득갭이 8에서 9%포인트대에 도달하면 2000년대 이후 최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다음 종합면 기대에 과했나 엔비디아 호실 쪽에도 주가 뚝 2분기 매출 300억 달러 최대 시장 예상치 크게 웃돌았지만 차세대 AI 칩 생산 지원 우려에 성장 둔화 겹치자 시장 실망. 시간의 거래에서 하루 7% 내려 AMD 브로드컴도 동반 하락.
전 세계가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는 하락장으로 마감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공개됐지만 시장 예상치는 290억 달러.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7%를 급락했다.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 그래픽 처리 저장 장치에 대한 불안이 역대급 실적을 잠재운 탓이다. 다른 기술주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장 예상치는 287억 달러. 대박이구만. 이날 실적 발표 전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1% 하락한 125.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의 거래는 6.89% 하락한 116.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블랙웰이 3분기에 원래 예상을 했는데 납품하기로 했는데 4분기로 한 분기 미뤄졌어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니얼 뉴먼 퓨처럼 그룹 최고 경영자는 견조한 분기 실적이었지만 투자자 기대치는 최고치에 달했고 너무 많은 매수세가 몰려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70%, 70 몇 프로 되니까 만원짜리 팔면은 거의 7천원이 이익이라고 하니까 너무 장기간 너무 높은 이익률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주가 그 패턴이라는 게 그 주식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의 그 증가율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성장한 거에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AMD 주가 3.7%, 브로드컴 주가는 3.9% 하락했다.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음 미국 장기채 금리 2년 만에 단기채 다시 넘어 역전된 10년물 2년물 정상화. 과거 경기 침체 한번 중 10번은 금리 역전 후 원상 복구 때 발생. 성장주보다 가치주 매력 커져.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약 2년 만에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다음 정상화되면 얼마 뒤 경기 침체가 발생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편이라고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8일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인 스프레드는 1bp 0.01%포인트를 기록했다. 10년물, 2년물 국제금리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각각 장기채, 단기채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된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 때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으로 전례 없는 고물가가 지속되자 2022년 중순 이후 강도 높은 기준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다.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수익률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보통의 경제 상황에서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대비 높은 편이다. 자금을 빌려 쓰는 기간이 긴 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 장기채 금리, 수익률은 하락한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른다. 금리는 내리고 매크로 측면에서 해석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때 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다음 정상화되면 얼마 뒤 경기 침체가 발생하곤 한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겪은 11번의 경기 침체 기간 중 10번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정상화 시기에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 말 닷컴 버블 직후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된 뒤 정상화됐고 이때 경기 침체가 발생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 가장 최근엔 2021년 팬데믹 사태 때 금리차 역전 후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주식보다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침체 시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채권의 매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투자 매력이 크다. 국내 증시는 저평가가 심해 하방 지지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